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2023년 4월 8일 시행됐던 국가직 9급 해설 강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부터 좀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그래도 한 중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소폭 올랐어요. 좀 올랐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문화사 부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9급 문제는 문화사 부분이 좀 많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쉬웠다고 굉장히 평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사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조금 소폭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문화사 부분도 사실 기출문제 위주로 다 출제됐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그래도 90점 이상 좀 맞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컷은 정말 낮게 잡아도 85 정도? 85 정도 되고요. 그래도 한 90점 이상은 확보를 해야 좀 안전하지 않나. 일단 이제 뭐 직렬마다 좀 다르죠, 사실. 직렬마다 다른데 일반 평균적으로 하여튼 85 정도 이상은 좀 맞아야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사 부분이 좀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어때? 고득점 맞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 9급 준비함에 있어서 문화사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매년 이제 난이도라는 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꼭 잡으셔야 돼. 힘들어도 잡아야 돼. 그죠?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평가를 좀 하고요. 곧바로 해설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1번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은 선사 문제죠. 다음 유물들이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자, 팽이형 토기는 여러분들 민무늬 토기야. 민무늬 토기. 그리고 붉은간 토기. 자, 요거는 어느 시대입니까? 자,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자, 1번에 이제 비파형 동검이 사용됐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이건 다 맞췄겠죠, 여러분들? 해설이 사실 필요가 있나? 자, 2번.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 친 구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은 이제 요거는 당연히 교재에 있는 사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료를 안 봤어도 읽어보시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봐볼게요. 16년 겨울 10월 왕이 지량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길에 앉아 웃는 자를 보았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 나의 죄이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국가의 곡식을 내어 차등 있게 빌려줬대요. 그러면 요거 이제 뭡니까? 진대법이라잖아요. 그러면 진대법은 누가 했어요? 고구려의 고구 천황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정답 같은 경우는 2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2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간에 대한 설명.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사료에 신돈 써 있어요. 그죠? 자, 우리 3번 문제는 고려 문제인데 원명 교체기에 즉위했던 충자 빠져있는 국왕이 누구지? 공민왕이고 이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문에 자, 복주 안동으로 피난을 갔다가 자, 흥왕사의 변이라고 부르는 암살 시도 사건을 겪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진 세력들을 뽑는 과정에서 신돈이라는 정치인을 등용하게 돼. 그러면 당시 고려 말 권문세족들의 대농장 때문에 대다수 농민이 소작농 또는 노비로 몰락했잖아. 그래서 신돈이 운영했던 도감이 뭐야? 전민, 변정, 도감이 되겠죠. 권문세족들의 대농장을 무너뜨리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낸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노비를 조사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주려 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헷갈리는 선지 같은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가봅시다. 다음과 같이 말한 인물이죠. 이거는 기출에 옛날 기출까지 포함한 10번 나왔다. 10번. 자, 고려 성종 때
요 나라 거란이 1차 치입합니다. 그죠? 이때 활약했던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서희였지, 서희. 그지? 그래서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외교 담판을 벌여 거란족을 몰아내고 돌려보내고 어느 땅을 획득했지? 강동 6주. 강동 6주. 강동 6주 땅을 회복했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에 4번이 되는 거죠. 소손영. 소손영이 거란의 장군이었죠. 그래서 담판하여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자,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볼게요. 자, 5번. 자, 밑줄 친 이곳입니다. 지역사죠. 그래서 제 막판에 지역사 특강 해드렸었잖아요. 지역사. 응? 근데 특강을 했는데 뭐 공부 안 하면 그죠?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지? 어쨌든 자, 고구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이곳으로 천도했다. 어디로 천도했어요? 평양으로 천도했지. 평양, 그지? 그다음에 자, 묘청은 이곳으로. 고려시대 때 묘청은 서경천도했는데 서경천도 운동은 평양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우리 평양 찾기야. 자, 1번 쌍성총관부가 설치됐다. 여기는 천령 이북의 땅이라 그래. 지금 북한의 함경남도 땅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자, 2번 망이망소위가 말라일으켰다. 공주 명학소. 충청도 공주고요. 자, 4번 아이고 친절해. 연도도 써있네. 이 연도 왜 넣어놨을까? 1923년 조선 형평사가 결성됐다. 진주죠. 경상도 진주. 자, 3번 우리 흥선대원군 때 신미양요의 배경이 됐던 게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었잖아요. 대동강이야. 대동강이 어디야, 여러분들? 평양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6번 가볼까요? 6번. 자, 6번. 자, 다음 전투 이후죠. 이후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순서 문제가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거기 아주 친절하게도 뭐가 써있죠? 매소성 전투 써있네. 그치? 그럼 매소성 전투는 무슨 전쟁이야? 나당 전쟁이 나당 전쟁. 그러면 신라랑 신라라 당나라의 동맹이 깨지고 나당 전쟁했을 때 신라 왕은 누구야? 김춘추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이잖아요. 그래서 문무왕 때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 이후래요. 그 이후. 자, 그러면 기억. 웅진도독부가 설치됐다. 웅진도독부는 당연히 김춘추 무열왕 때 660년 백제가 망하고 그 직후에 설치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당전쟁 전이 되는 거지. 응? 나당전쟁 다음에 백제가 망해? 그죠? 그러니까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사료 전이고요. 니은 김음돈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문무왕 아들? 신문왕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왕 맞죠? 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다. 신문왕 때 설치됐지? 그럼 정답은 나왔네요. 자, 니은과 디귿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리을 복신과 도침, 부여풍, 백제 부흥운동. 아우 친절해. 나 같으면 부여풍까지만 써주고 말 것 같거든? 근데 부흥운동까지 넣어줬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 백제 멸망과 백제 부흥운동은 나당전쟁 전이잖아.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6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자, 다음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삼국 왕순서는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이런 게 익숙해져. 자, 가장 먼저 이제 뭘까? 나봐 보실래? 고구려의 서안평 점령. 봐봐요. 4세기 초. 4세기 초가 제가 고구려가 어때? 미천왕이었는데 당시 중국이 무슨 시기라 했지? 5호 16국 시대의 혼란기 분열기라 그랬어요. 맞지? 그래서 중국이 북조 남조로 갈라지는 혼란기라 했잖아. 고태를 틈타 요동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군 대방군을 멸망시켰던 유명한 왕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미천왕이에요, 미천왕. 오케이?
중국의 혼란기를 틈타 미친 듯이 영토를 점령한 왕이야. 오케이? 미천왕.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신라의 우산국 복속. 왕우동. 누구예요? 지증왕이잖아요. 6세기 초에 신라 지증왕이 되는 거죠. 왕우동, 왕우칭, 우산국 정벌, 우경시행, 동시전. 오케이? 지증왕. 그 다음에 신라의 금강가의 병합. 지증왕의 아들. 6세기 중반 버풍왕이죠. 버풍왕 때 금강가가 스스로 항복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대야성 점령. 야, 이건 진짜 많이 했다. 7세기 때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어느 여왕? 선덕여왕을 침략했죠. 맞죠? 그래서 신라의 선덕여왕을 침략해서 대야성을 비롯한 신라의 무려 40개 성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빠진 신라가 선덕여왕이 초창기 때 고구려에게 김춘추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마지막 단은 신라는 선덕여왕이고 백제는 의자왕이니까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8번. 야, 이 8번. 기가 막히죠? 자, 8번 어쨌든 답부터 골라봅시다. 고려시대 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뭐 이렇게 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매번. 고려 전기. 고려 전기 때는 월정사, 팔각, 구층석 탑. 원래 우리나라 탑은 사각형의 탑이라 했잖아요. 제가 탑신이. 근데 이런 다각다층 탑은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지? 중국의 송나라. 그래서 제가 어느 왕 때라 했어? 광종 때라 했잖아. 왜 광종 때야? 광종 때 송나라가 건국됐고 송나라랑 교류를 시작했던 게 광종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송의 다각다층 탑에 영향을 받은 게 월정사 팔각구층이고, 맞죠? 평창에.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는 경천사 10층석 탑. 화려한 불탑이죠? 그럼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어느 왕 때? 충목왕 때. 원간섭기네. 원나라의 화려한 불교인 라마불의 영향을 받는 화려한 불탑이라 했어요. 대리석으로 만든. 그럼 이제 2번을 보시면 월정사 팔각 구층석 탑은 원나라가 아니고 송이죠. 송.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딱 직접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그대로 냈거든. 3번 여주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신라의 팔각 원당형 양식을 계승했다. 맞지? 신라 승탑은 대체로 팔각 원당형이야.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 사각형이죠. 법천사 직사각형 이렇게 외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직지심 최효절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1번. 이건 이제 어차피 기출에 많이 나온 선제. 1번은 웅진전. 응? 인사처는 무슨 생각일까요? 그죠? 하여튼 응진전이거든. 그지? 이것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괜히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인사처의 잘못이긴 하지. 어이 새끼들, 그죠? 이건 잘못이긴 한데 솔직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정답은 고르셔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한 문제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그냥 괜히 그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솔직히 강사 입장으로서 공부를 딱 하신 분들은 이건 골라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복수 정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례들을 보면 9급은 아니지만 다른 시험 보면 다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자, 어쨌든 8번의 정답은 자 3번 2번 죄송합니다. 2번을 딱 골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좀 가볼까요? 9번 9급 시험치곤 좀 특이하긴 했죠. 조선시대 지도와 천문도입니다. 자, 조선 전기 후기 통합 문제라 보시면 되거든. 자, 잠깐만요. 일단 9번이죠. 이제 통합 문제인데 조선 전기 후기 통합입니다. 봐봅시다. 자, 조선 후기 때
대동여지도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 맞겠죠? 그리고 3번 태조 이성계 때 조선 건국을 과시하기 위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별자리 그림을 만들었어요. 4번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실제 거리를 백리를 1척으로 줄인 백리척, 이 키워드죠. 그래서 최초의 축척지도죠. 4번을 좀 더 정밀하게 한 게 1번이야. 그지? 근데 2번 문제는 제가 많이 냈어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냈고, 야,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기출이 있지. 기출에서 이미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조선 전기 때 대표적 세계지도가 뭐예요? 태종 때, 태종 이방원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중화사상이 반영돼 있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엄청 크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중국에서 들어왔었던 고려만국전도. 오케이? 심지어 기출에 경찰 간부 기출이었던 것 같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주고 경찰 간부 쪽은 사진 문제가 나왔었거든.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고려만국전도라고 했다. 땡.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비슷한 문제잖아.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거야. 그지? 다른 사람이 만들었고 완전히 다른 건데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는 중국에서 들여온 고려만국전도를 참고했다. 무슨 소리야. 그죠?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나중에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놓는 게 편하다니까. 혼일강리도, 성교, 광피도.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놓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혼일강리도, 성교, 광피도라는 중국의 세계 지도를 참고했기 때문에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 지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가보지 않았잖아, 이때. 오케이? 됐지? 거기다가 팔도도랑 일본 지도를 이렇게 합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를 참고할 수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난이도 하예요. 하.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오히려 이 두 개를 주고 하나를 바꿔치기 해놨으면 어렵겠지. 오히려. 그지? 근데 이거는 이미 많이 나온 것들 가지고 장난친 건데 이게 어떻게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속어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속어법도. 그래서 9번은 절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은 매년 나온다 그랬죠? 이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법일까? 조선 때. 태동법이야. 박나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바로 가호를 토지 기준으로 변경하고 쌀, 옷감, 화폐로 내게 했던 대동법. 그럼 이 대동법은 당시 무슨 폐단? 곡물납부. 곡물납부의 폐단이었던 박나배 폐단을 여러분들 계기로 전개됐잖아. 맞지? 자, 일단 봅시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우의정, 류성룡도 역시 미곡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주장했지만 일이 성취되지 못했었다. 이게 수미법이거든. 자, 1608년에 이르러 좌의정 이원익의 거리로 이것을 시행하여 자, 민결에서 민결이 토지야, 토지. 우리 토지 1결, 2결 이런 표현 쓰잖아. 그죠? 그래서 미곡을 거두어 서울로 옮기겠다. 자,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또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1번. 장시 확대에 기여했다. 자, 봐봐. 대동법으로 누가 활동해? 공인들이 활동한다 그랬지. 공인. 그러면 공인들은 중앙의 시전이나 지방의 장시에 나아가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사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시전과 장시가 여러분들 거래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래량. 오케이? 그러니까 이 공인들의 활동 때문에 상공업이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상공업이 성장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이걸 뭐라 그랬어?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이라 했잖아. 맞지? 어떻게 똑같이 표현이 나오겠어, 무조건은. 시험 보면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저런 표현 나오기도 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서를 좀 보셔야 돼요. 기본서는 이렇게 서술이 돼 있잖아요. 상세하게 서술이. 압축만 자꾸 보니까 그치? 압축만 보니까 그 똑같은 글씨만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똑같은 글씨만. 우리 받아쓰기에 우리가. 그치? 아니 이 상업이 성장했으면 장시는 지방에서 여러분들 물품 매매하는 시장 아니야? 그러면 상업이 성장했으면 시장이 커지는 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그만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이것도 그래. 나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아. 공납의 폐단. 자기는 박납의 폐단이라고 외웠는데
공납의 패단이라고 써 있으니까 틀려서 사용했대. 뭐야, 이 새끼 그거. 그죠? 여러분들, 공납의 패단이 박납 패단이잖아요. 맞지? 공물납부의 패단이 박납 패단이야. 그치? 환장하겠더라, 진짜. 공부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공인. 봐봐, 이거 친절하네. 공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케 했다. 그럼 얘가 어디 가서 조달해? 시장 가서 조달할 거 아니야, 시장. 오케이? 그러면 중앙의 시장이 시전이고 지방의 시장이 장시잖아. 그러면 4번에서 1번으로 되는 거네. 그러면 헷갈린다 치자. 2번, 결작은 균역법이잖아. 결작은 대동법이 아니고 균역법상 나왔던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얘는 잔소리한 거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대동법, 균역법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다 외워놔 버려야 돼요. 이거는 다 외워놔 버리시고, 또 기출문제 풀면 그 대동균역법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싹 다 해놓으세요. 알겠지? 왜냐면 매년 나오니까 이건 놓치시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대비를 꼭 하셔야 돼. 지방직 때도 제가 제 생각으로는 대동균역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매년 나온 거라 하시는 게 좋아. 자, 이 정도. 자, 여러분들 11번 시작합시다. 11번. 자, 이제 근현대사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저 사료 보시면 키워드가 만동묘와 서원이죠. 요 키워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만동묘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할 때, 야, 우리 총정리에 있는 똑같은 사료거든. 뭐 적중이야. 기출에 나온 거야 어차피. 알겠지? 요새 한국사는 적중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크게 노해서 한성부의 조례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나게 하고 드디어 천여 곳의 서원을 철폐했대요. 그럼 만동묘 서원 철폐. 고종의 아버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죠. 1번 사창제를 실시했다. 2번 대전 흥통. 이렇게 요라했죠. 대전 흥통. 3번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축소 폐지야. 축소 폐지잖아. 세도정치 무너뜨렸으니까 세도정치 권력기구 비변사를 없애야지.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빵점 방지용. 자, 이거는 진짜 빵점 방지용이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알죠? 통상수교 거부해가지고 병인양요, 오페레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겪었잖아요. 12번 가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옳지 않은 게 많아요. 잘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3.1운동 말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그러면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네요. 맞지? 근데 또 옳지 않은 거라니까? 그치? 자, 1번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라 하지. 뭐라 그랬어 이거?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했잖아. 국공채. 그러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임시정부에 투자해달라는 거야. 나중에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1번 맞죠? 2번 이거 나 진짜 쇼킹. 독립신문, 오케이 독립협회. 그죠? 이런 사람이 있었대. 응? 그러면 안 돼. 독립협회에도 독립신문이 나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신문이 나와요. 오케이? 됐지? 둘 다 맞아요. 그리고 헷갈리면 딴 거 보면 되잖아요. 3번 비밀행정 조직망인 연통부를 설치했다. 연통제 교통국. 요거만 하는 거죠. 4번 전환국은 제가 항상 수업 때 이렇게 해드린 것 같아. 응? 1882년 개화정책의 부작용이었던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선정부가 개화정책을 다시 뭐해? 재추진하거든. 근데 이걸 다시 추진함에 있어서 또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책에 대한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1883년에 전환국이라는 화폐를 만드는 관청을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찍어낸 유명한 화폐가 뭐였습니까? 땅오전이라 했잖아요. 땅오전.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전환국은 1883인데 1883. 그리고 1905년 추진했던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때 사라져요, 저거.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너무 앞에 있죠? 너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번 가봅시다. 13번. 자, 요게 이제 또 논란의 문제.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논란 문제가 두 개가 있을까요? 밑줄 친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로 옳은 겁니다.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케 하고 공산품 수출을, 그러니까 이 당시 때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죠. 공장들, 수도권에. 진흥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의 즈음에서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 자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런 게 자립경제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박정희 정부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수출의 날 이런 걸 통해. 자, 일단은 우리 아닌 거부터 일단 봐볼게. 그러면 일단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죠.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이때는 경공업 중심이어서 경공업. 그러면 공장을 만들어서 가벼운 것들을 생산한 다음에 의류, 섬유, 자파 이런 거죠.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노동자들 임금 희생시키기도 했었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됐어요? 근데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본 유입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었지? 1965년에 논란이 많았던 한일국교, 한일협정이야. 근데 우리가 굴욕적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632 같은 것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 1966년에 브라운 각서,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대가를 지원받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때? 유입한 자본을 가지고 수출 주도의 경공업 중심 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2번 3.1 민주 구국선을 발표했다. 유신헌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요. 박정희긴 하죠. 근데 너무 뒤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3번은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반민특위는 진짜 아니다. 그치? 반민특위는 아니야. 이건 너무 앞에 있잖아. 이승만 때잖아. 자, 4번.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했다. 맞죠? 일단 맞죠? 자, 1번 선지. 그치? 1번 선지 별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면 흔히 두 개를 떠올리거든. 보통. 1952년에 1차 개헌, 발췌 개헌. 원래 우리 재헌헌법상 대통령 뭐였어요? 간선제 아니었습니까? 국회의원에 의한 간선제. 근데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1차 개헌, 발췌 개헌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는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19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현재 마지막 개헌, 9차 개헌. 그죠? 보통 이거 두 개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5차 개헌이 있었거든? 5차 개헌 기억 안 나? 1960년대 때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가 여러분들 군사정비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었지. 맞지? 그리고 나서 뭐 했어? 5차 개헌을 통해서 자, 기존의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바꿨어.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대통령제로 바꿔가지고, 그죠? 대통령 직선제가 사실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5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게 3공화국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봐봐. 우리 물어보는 선지를 봐봐요. 밑줄 친 나가 집권이라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권은 결국 군사정권 때인가 공화국을 만든 대통령 때인가, 그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게 군사정권으로 간다면 5차 개헌을 했으니까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대통령으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대통령 때 했던 거는 6차 개헌, 삼성 개헌, 7차 개헌, 유신헌법이니까. 오케이? 솔직히 이거는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집권이란 거는 되게 애매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솔직히 출제 오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수 정답. 그러니까 2번, 3번 고른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뭐야? 안 돼. 그죠? 무슨 전원 정답 처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그건 절대 안 되고 1번, 4번은 복수 정답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웅진전은 난 모르겠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욕하지 마요. 알겠지? 자, 사람은 우리 민주주의 시대야. 알겠지? 그치?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13번은 1번, 4번은 되는데 2, 3번 절대 안 되고 1번은 좀 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군사집권인지 그죠? 군부집권인지 대통령인지 명확히 명시를 안 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볼까? 다음과 같이 상수한 인물이 소속된 붕당이래요. 자, 우리 잠깐만요. 14번이죠. 조선시대 때 현종 때 있었던 논쟁이 뭐야? 예속 논쟁이었지. 누구하고 누가 여러분들 두 차례 싸웠었죠?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 싸웠죠? 이때 서인은 1차 예속 논쟁 때 죽은 효종을 차남으로 인식해가지고 몇 년? 1년. 그리고 효종의 부인 9개월 얘기했고 아니다. 주자갈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장남으로 대우해드리자. 남인은 3년. 그리고 장남의 며느리 1년 이렇게 올려드리자 그랬어요. 그럼 봐봐. 지금 네 번째 줄에 3년이라고 나왔잖아요. 맞지? 그럼 3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서인이야? 남인이야? 남인이잖아. 남인. 자, 기억. 숙종 때 장희빈을 지지해서 남인들이 기사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했지? 이거 반대했던 누가 죽었다고 했어? 무조건 나온다고 했잖아. 송시열 사망. 알겠죠? 송시열은 서인이자 노론의 대표였지. 그러니까 기억은 남인이 맞겠죠. 자, 니은 인조반정을 터뜨린 건 서인이죠. 서인들이 인조반정을 터뜨려서 광해군과 북인을 몰락시켰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정조 시기 때 탕평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정조, 벽파, 시파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은 헷갈리는 거야. 제가 항상 수업 때 어떻게 쓰냐. 벽파, 시파 써놓고 이렇게 안 끝나잖아. 항상 여기다 뭐라 써놨어? 절대다수는 노론, 시파는 일부 노론, 소론, 근기, 남인 써놓잖아요. 맞지? 그래서 근기, 남인 얘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벽파, 시파가 천주교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신해박해 아니어서 신해박해? 예. 그러니까 기역과 디귿 2번이 정답인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봐봐. 디귿 헷갈린다 치자. 리을. 율곡이와 우계성원의 제자들은 서인이잖아. 남인은 이왕의 제자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문제 좋은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나식입니다. 삼포해란이 발발했고 임진왜란이 터졌대요. 그러면 삼포해란은 조선시대 때 어느 왕? 중종이었죠. 이걸 계기로 비변사가 임시로 설치됐죠. 그리고 임진왜란은 어느 왕이야? 선조죠. 그럼 어떤 왕들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인종은 생략하고 명종이 들어가잖아. 명종. 맞지? 자, 1번. 을사사가 일어났다. 정답. 그치? 왕실의 외척들끼리의 싸움이 여러분들 명종이죠. 국가직 구급 출제위원이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명종이야. 왜? 명종 때 을사사와 명종 때 임꺽정의 난. 오케이? 기출에 이미 나온 거예요. 이거는.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경국대전은 성종, 향약집성방은 세종. 4번에 자 조립식 금속활자 갑인자 세종.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16번 갑시다. 자, 일단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사료에서 키워드는 제1조겠죠.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1910년 회사령이죠. 그럼 우리 1910년대 거 고르는 거야. 자, 1번. 산미증식 계획이 폐지됐다. 1920년대 때부터 시행했던 게 산미증식 계획이고 1929년부터 이제 세계경제 대공황이 터져. 그래서 30년대 초에 여러분들 중단돼.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말도 안 되죠. 2번.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이죠. 자, 3번. 이것도 국가직 9급에 많이 나왔어요. 남면 북양 정책은 세계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일본이 옷감 원료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거야. 그래서 3번은 1930년대 전반이 되는 거죠. 됐지? 4번.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한 조선교육령이 공포됐다. 이게 1911년에 몇 차 조선교육령이야? 1차 조선교육령이었잖아. 우리 교육받는 기간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 때 형식적으로 올리고 다시. 그치? 그래서 4번이 1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볼게요. 17번. 그 사료 보시면 UN 우리가 총회랑 UN 소총회를 꼭 비교하셔야 된다 그랬지. UN 총회는 한반도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선거를 감독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소련 때문에 북한에 못 들어가. 그래서 다시 열린 게 유엔 소총회고 남한만 총선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따라 50 총선거 실시가 결정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총회 써 있어요? 소총회 써 있어요? 소총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엔 소총회야. 그러면 2번 50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유엔 총회 써 있었으면 여러분들 뭐 다른 문제겠지. 그래서 요거 썼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 강화나 조약식입니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 국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일본국이 재판한다. 치해법권 아니야?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네. 조일 수호 조규. 맞죠? 여기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한성 끝났어. 청나라 상인의 내지통상권이거든. 이복울란 이후에 체결했던 82년에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에요.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그러면 요 사이를 지금 물어봤잖아요. 요 사이. 그지? 자, 4번. 함경도의 방공령에 불복하여 일본 상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방공령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치? 방공령은 1883년에 2차 개정조율 통상장정에서 만들어. 당연히 나 이후지.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팁 드렸는데. 응? 팁 드렸잖아. 단체명 중에 황자 들어가면 제 뭐라 그랬어? 1898. 황성신문 1898. 한국중앙총성이 1898. 한국협회 1898. 오케이? 그러니까 3번은 당연히 나 이후지. 1898인데. 그 다음에 2번. 러시아가 압록강유의 산림 체벌권을 획득했다. 러시아가 이런 우리나라 이권을 획득한 거는 우리나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뭐라 하지? 아간파천. 아간파천 계기로 하니까 1896년 이후가 되겠죠. 자, 1번.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됐다. 자, 보세요. 봐봐요. 강화도 조약 맺고 부속 조약 맺지. 부속 조약. 그 부속 조약 중에 하나가 뭐였어? 1876년 조일 수호조규 부록이었잖아. 그래서 일본 상인들의 상업활동 범위가 심리로 정해졌고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의 화폐 사용이 허가됐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하면서 홍범 14조 꼭 읽고 들어가세요. 홍범 14조 꼭 읽고 들어가세요. 많이 했습니다. 밑줄 친 14개 조목.
이거 14개조 개혁정관 갑신정문 아니에요? 눈은 달렸니? 밑에서 네 번째 줄 홍범이라고 써 있는데 홍범, 그죠? 자, 또 상처받지 마. 자, 홍범 14조야. 1차 가보개혁 끝나고 홍범 14조 발표하면서 2차 가보개혁 이어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건 가보개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억, 탁지 아문에서 조세를 부과했다. 맞지?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이렇게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홍범 14조 사료를 주고 제시된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추진한 개혁은 1차 가보개혁으로 고르는 거고, 제시된 자료가 발표될 시기에 추진한 개혁은 2차를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내용으로 물어보면 1, 2차를 포괄해서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탁지하문 맞겠죠? 1차 가보개혁이니까. 니은, 왕실과 국정사무 요거 아니야? 국내부가 설치됐지. 왕과 왕비가 수속되고 의정부 아래 6조였는데 이게 파라문. 그래서 왕실과 정부가 이렇게 분리되잖아.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야. 디귿, 지계발급. 리을, 대한천일은행,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이게 1차예요, 2차예요? 헷갈릴 필요도 없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디귿과 리을 선지가 광무개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시기 때죠. 만주사변은 1931년이고, 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태평양전쟁 몇 년이죠? 1941년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 자, 1번 소학교에 등교하는 조선인 학생. 그래요. 헷갈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건 3차 조선교육령이거든. 소학교, 심상소학교 이렇게 부르거든. 이게 나중에 국민학교로 바뀌는 거야. 그럼 1번 일단 헷갈린다 치자. 왜냐면 너무 앞뒤를 다 잘라버렸잖아. 자, 2번 황국시민서사. 이때는 3, 40년대 때니까 민족말살 정책 하는 시기잖아. 민족말살 정책. 2번은 맞죠? 4번 쌍성보 한국독립당. 이거 많이 했었죠? 그죠? 동경의 쌍사자. 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전개된 한중연합작전. 지청천의 한국독립군과 중국 호로군과의 작전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4번. 자, 봐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대사에서 꼭 외워야 되는 신문이 3개 아니야? 황성신문. 1898년 창간돼서 1910년 일본에 의해 폐간됐죠. 그리고 제국신문. 유일한 순한글 신문이잖아요. 1898년에 창간돼서 1910년에 어때? 일제히에 폐간됐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1904년에 창간됐다가 1910년에 일제히에 폐간돼 버리고 말았죠. 자, 이 3개 신문은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러면 제국신문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맞지?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이다. 폐간됐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모습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좀 20번까지 해설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논란이 되는 두 문제 있죠? 그걸 일단 기다려 보시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지방직 대비는 이제 대부분 하실 텐데, 매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기출 위주로 해주세요. 기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총정리라든지 그런 거 이제 서브. 근데 주로 사료 많이 보시고, 봐봐. 어쨌든 3분의 2는 다 사료 문제야. 그리고 사료가 생소한 사료는 거의 없어. 다 기출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 비슷한 사료들이 계속 나오고, 제가 봐도 앞으로 이제 당분간 여러분들 추세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냥 평이하게. 물론 여기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주식 테마주처럼 막 시합 빵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행정법, 행정학 뭐 등등등, 교육학 이런 세법, 회계학 뭐 이런 전공 과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것 같고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어쨌든 기존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고, 근데 뭐 제가 국어, 영어를 할 적은 아니죠. 국사는 기출 위주로 하세요, 계속. 알겠죠? 그렇게 해서 딱 점수 만들어 놓으시고, 그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직도 비슷할 겁니다. 알겠죠?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하셨고, 자, 다음 지방직 대비 여러분들 해설 때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